탈원전 정책이 무색하게 앞으로 소형 모듈 원전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과연 소형 모듈 원전은 무엇이고 왜 각국이 앞다투어 개발하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한미 양국이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최근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양국은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해 해외 원전 시장에도 공동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없애기 힘든 에너지원입니다. 만약 물류에 문제가 생기거나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전쟁이 난다거나 예전처럼 오일 쇼크라도 일어난다면 당장 에너지 수입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는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원전을 없애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죠. 하지만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을 없앨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라도 잘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기까지 원전을 징검다리 역할로 이용해야 한다고 예전 영상에서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니네 집 앞에 원전 지어봐라. 원전 터지면 한국 망한다. 쌓여만 가는 사용 후 핵연료는 어쩔 거냐 등등 저와는 반대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위험한 원전을 잘 정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치며 우리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원전 강국이라 불리던 한국은 더 이상 원전에 대한 건설도 그리고 기술 개발도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로 가기엔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한반도는 좁은 국토에 북한으로 가로막힌 섬과도 같은 제한된 환경입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장벽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일단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간헐성은 제한된 환경에서는 굉장히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의 선도국이라 불리는 독일 같은 경우 주변 국가의 전력 공유를 통해 이 간헐성을 다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과 통일이 되어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는 이상 그런 전력 공유가 힘듭니다. 쉽게 말해 전력이 남아돌면 주변국에 팔고 또 부족하면 주변국에서 사오는 유기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풍력과 태양광은 간헐성,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해가 떴다 안 떴다, 비가 왔다가 그쳤다, 이처럼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공급입니다. 따라서 풍력과 태양광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려면 이 간헐적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가 받쳐줘야 하는데요. 현재 이 ESS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발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간 원전을 줄이던 선진국들마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다시 건설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랍에미리트처럼 석유가 넘쳐나는 중동의 국가들마저 원전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으려면 이 원전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전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수소를 얻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얻는 방법이죠. 그러니 원전 개발이 잘 이루어진다면 수소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원전은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과 사용 후 핵 연료 처리에 대한 문제점만 해결할 수 있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럼 원전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소형 모듈 원전에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의 핵심은 소형화, 안정성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은 안정성에서 다른 어떤 원전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규모가 작으면서 원전의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원전은 핵 연료가 하루, 이틀 사이에 녹아내릴 수 있는 반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냉각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작은 소형 원자로를 이용해 모듈식 원전을 지어 큰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원전의 소형화 바람이 불면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원전 강국들이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하나의 용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냉각제 펌프를 비롯해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설비를 모두 담은 일체형 원자로입니다. 쉽게 말해 설비를 한 곳에 다 때려박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발전 용량에 따라 10에서 300메가와트면 소형 원전인 SMR, 1000에서 1400메가와트면 대형 원전으로 분류합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크기로 원하는 곳에 설치하기 쉽고 방사능 누출 위험을 줄여 안정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 건설 비용도 기존 원전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인데요. 원전업계는 이처럼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소형 모듈 원전이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형 모듈 원전을 돌린다고 해서 사용 후 핵 연료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화로 안정성은 높이고 있지만 사용 후 핵 연료까지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죠. 전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 중인 31개 국가는 저마다 다양한 사용 후 핵 연료 처분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등 10개국은 심지층 처분 방식을, 프랑스 등 8개국은 재처리 후 처분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나머지 13개국은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용 후 핵 연료를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약 70% 정도 찬 상태라고 합니다. 2100년경이면 최대 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한 층의 동굴에 처분하려면 약 20에서 25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4일로의 10배, 여의도의 5배 크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에선 동굴 처분 방식과 함께 사용 후 핵 연료를 다시 핵 연료로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쓴 사용 후 핵 연료를 그대로 심지층 처분을 하면 10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재활용에 성공하면 여러 차례 발전을 반복할 수 있는데요. 재활용 끝에 최종적으로 나온 사용 후 핵 연료는 3000년이면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고 처분장 규모도 지금의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사용 후 핵 연료가 재활용되기 때문에 원전의 에너지 생산 비용도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데요. 또한 빌 게이츠 형님도 워런 버핏 형님과 함께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식은 나트륨 원전인데요. 나트륨 원전은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 나트륨을 써서 사용 후 핵 연료를 재활용해 핵 폐기물의 약 9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트륨 원전은 우리에게 소듐 냉각 고속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파이로 프로세싱과 이 나트륨 원전이 결합이 된다면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올해 2월 전 세계에서 동시 출간된 책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빌 게이츠 형님은 지구 온난화를 멈추고 기후변화가 불러올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멈춰야 한다. 원자력이 자동차나 화석 연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빌 게이츠 형님한테도 니네 집 앞에 원전 지으라고 하실 겁니까? 모든 기술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편리함 대신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하죠. 만약 자동차 사고가 무서워 자동차를 사람들이 타지 않았다면,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자동차 산업, 비행기 산업, 물류, 유통 등 많은 것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기술은 늘 발전하고 위험성을 줄이며 편리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도기적인 시점이 지나 앞으로 핵 융합 발전이 상용화된다면 새로운 에너지 혁명이 이루어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핵 분열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의 반대 원리인 핵 융합 발전이 개발되려면 원전에 대한 기술 개발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언맨의 가슴팍에 달린 아크 원자로처럼 핵 융합 발전이 상용화되고 소형화된다면 우리의 삶은 또 엄청나게 바뀌게 될 겁니다. 벌써 소형 모듈 원전을 적용해 잠수함이나 선박 에너지원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은 삼성중공업과 해상수송무역 부분 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해양용융염 원자로 개발 및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해 SMR 기반 원자력 추진선 개발에 나섰는데요. 한국이 이런 쪽은 또 강국 아닙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뤘던 탈원전 정책이 실패라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산업 생태계를 무시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이 대세가 되면서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 건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해 2030년 30에서 180여 기, 2050년 400에서 1000여 기가 가동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1000여 기의 시장 규모는 약 400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특히 소형 모듈 원전은 외딴 섬이나 중소도시 등에 적합합니다. 이에 기존 석유, 석탄, 가스를 사용한 300메가와트 이하 소형 발전소 약 12만 2,500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옛 현대상선인 HMM이 흠슬라로 불리는 것처럼 이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을 가진 두산중공업이 두술라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 이슈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SMR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부분에 매출이 급감한 두산중공업이 그 대표라 할 수 있죠. 두산중공업은 2019년 미국의 원전 전문 업체인 뉴스케일에 500억 규모의 지분을 투자, 소형 모듈 원전과 기타 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앞서 최소 13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SMR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핵 융합 발전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소형 모듈 원전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수출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핵 융합 발전의 길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좋은 방향성을 찾기 위해 이렇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